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에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와 있어 해당 경매물 물건을 가지고 신축을 통해 수익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이 목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필수적으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구조 변경이나 부동산 인테리어, 호가 뒤에 숨겨진 금매가 조사, 그 외 부동산 취득과 개발에 있어 모든 공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의 종착지는 신축과 개발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을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디벨로퍼란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및 사후 관리까지 전체적인 공정을 총괄하는 직업을 이야기하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완제품으로 구성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닌 개발, 생산, 조립, 유통까지 모든 공정에 있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분양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디벨로퍼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발 시작 전 단계, 즉 수요층이 충분히 받쳐주는 토지를 선별하셔야 합니다. 농사하는 토지를 예시로 들면 비료도 특별히 주지 않아도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는 기름진 땅, 즉 비옥한 토지를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개발업을 한다 혹은 디벨롭을 한다 이야기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곳이 대한민국 중심지 강남 3구,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됩니다. 이 중 서초구에 그것도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토지가 매력적인지 혹은 신축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죠. 이런 건 또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대장이 아니겠죠. 보다 리얼한 정보를 전달드려야 하니까 바로 경매 물건지로 이동해서 물건을 보며 수익성을 빠르게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지로 바로 출발하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해당 물건인데요. 이 1993년도에 사용 승인돼서 굉장히 노후한 건물입니다. 현장에서 나와 보니까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이렇게 기역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역자 토지로 해서 코너 형태에 있는 건물이라 건물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28년이나 된 이런 노후주택을 낙찰받아서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전 독산동 노후주택 때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주택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해서 수익을 연결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해당 토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좀 극대화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물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거죠. 자, 우선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스펙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서초동 방배동에 위치한 토지로서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면적은 58.98평으로 나와 있으며 건물 면적은 59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31억이며 현재는 유찰되지 않아 감정가 100%부터 출발하는 물건이죠. 자, 권리사항은 2020년대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경매 물건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서 취하되거나 불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건에 하자는 없으니 주변 입지를 보도록 하시죠. 해당 지역의 인프라는 사당역 4호선과 2호선 약 500m 반경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민센터 등 초근접되어 있어 수요층은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 방배 5구역, 13구역 등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개발 호재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세대 기준 주변의 토지 면적 52평에 35억대로 나온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토지 평당가로 나눠보면 6,700만원대에 나와 있죠.
추가적으로 경매 물건과 비슷한 스펙의 두 번째 물건 또한 토지 면적 49평에 33억에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이 또한 토지 평당가로 보면 6,600만 원대에 나와 있죠. 막다른 골목길에 있는 외진 곳의 토지는 평당 5천대도 볼 수는 있지만 그 외 도로가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평당 6천만 원 정도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 토지 면적 59평에 감정가 31억이면 토지 평당가 5,300만 원으로 나와 주변 6천만 원 시세 대비 약 평당 700만 원씩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인프라는 뭐 말해도 소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강남 3구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중에 있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가 떨어지거나 수요층이 뭐 많이 없거나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 3구는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탑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핵심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이 깔고 있는 이 토지를 가지고 제가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에 신축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과정까지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잡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건물은 총 2개층으로 나뉘며 1층은 소매점 25.5평, 2층은 주택 22.6평으로 상가 면적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은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맺는 게 아니라 상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가 기준으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락잔금 대출도 해당 주택이 상가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해당 건물을 상가로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경락대출은 와일드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런 근린주택이나 혹은 꼬마 빌딩을 입찰할 때 주택 비율과 근생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입찰을 철저하게 이기는 입찰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물건이 신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지 한번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볼게요. 해당 지역은 이 지역 일대가 2중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까지 적용되는 곳이죠. 그럼 현재 토지는 약 59평이니까 건폐율 60%를 가정한다면 35평 정도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5평의 땅을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얼마나 들어 올릴 거냐, 건축물을 얼마나 위로 쌓을 거냐, 이것은 뭐에 따르죠? 용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면적이 59평이니까 용적률 200%를 가정하면 약 118평 정도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층별로 건폐율에 따라 35평 정도를 계속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공용 부분, 약 코어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 5평 정도 이렇게 드러낸다면 층당 30평씩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평씩 3개 호실로 나눌지 혹은 15평씩 2개 호실로 나눌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분양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호실 개수를 많이 뽑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0평씩 3개 호실을 만들겠죠. 그럼 1층은 만약에 필로티로 전체 날렸다 라고 치면 2, 3, 4층 3개 호실씩 3, 3은 9, 9개 호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5층은 1조권 사전 제한 때문에 좀 깎아야 되니까 1개 호실만 구성한다면 총 10개 호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기 전에 좀 분양사무소나 뭐 중개사무소나 주변 신축에 대한 것들, 빌라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최소한 평당 6천만 원대의 신축이 분양되고 있었습니다. 좀 좋은 데는 평당 한 6천 하는 거고 조금 떨어진 데는 평당 한 5천 정도 하는 거네요. 다 달라요. 다 요즘은 6천 가까이 가요. 6천 가까이 가요? 예, 6천 정도예요. 땅값이 비싼데 왜 지금 현재 땅값이 6천 가는데 건축비가 있잖아요. 땅값이 6천 정도. 예, 이 동네 땅값 6천 가야 이쪽 저쪽 방배동은요 거의. 그럼 총 건축 면적 118평 중에 넉넉하게 코어 부분을 좀 제외하고 90평 정도만 분양을 진행한다고 하면 주변에 신축 시세가 한 6천 대니까 최저가 한 5천만 원만 분양이 완판이 끝나도 95, 45, 45억이라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조건으로 신축을 한다면 바로 옆 건물처럼, 여기 옆 건물인데요, 이런 식의 구조의 주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처럼 1층 필로티로 만들지 않고 1층 건축 면적을 후퇴하여 주차장을 확보했네요.
약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약 2계층 정도는 근생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수익률은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출 총계와 수익 금액 전체를 빼주면 되겠죠. 지출은 토지 매입가가 만약에 최저가에 받는다. 31억 더하기 건축비를 해주면 됩니다. 도급으로 철거부터 신축까지 전체적으로 턴키로 넘겨서 공사를 맡긴다면 한 평당 건축비 한 60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약 100평 정도를 저희가 건축 행위를 할 거니까 약 평당 600만 원씩이면 6억이 들겠죠. 그럼 총 토지 매입가 31억, 건축비 6억 더해주면 최종 지출 합계 37억이 발생됩니다. 그럼 아까 최종적으로 분양 수익률 약 45억을 가정한다면 남은 차액은 약 8억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입찰가는 저희가 얼마로 결정할까요? 감정가 대비 최대한 저렴하게 혹은 2등 차순위와 최대한 근접하게? 아니죠. 최종 수익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은 얼마냐의 기준에 따라 입찰가는 차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물건의 자금 계획은 근생 비율이 높아 낙찰가의 최소 70% 이상의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그 외에 신축 시 건축자금 대출을 받아 일명 PF 대출이라고 하죠. 건축자금 대출을 받아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최대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최대한 레버리지를 받는다고 해서 극대치로 받아도 아마 10억 정도는 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0억의 가치를 어떤 투자로 진행해서 더 수익률을 만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래가치적으로 좀 논의는 해봐야 됩니다. 즉 해당 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1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운영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만들지는 미래가치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들어가는 금액 대비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리스크가 약간 보여진다라고 하면 아마 해당 물건은 최저가에 입찰을 할 것이고, 그 외 가치가 뛰어나다면 아마 입찰가는 우상향해서 아마 물건을 입찰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경매를 통해 토지부터 무조건 이기는 매입가로만 가져올 수 있다면 건축 및 개발 행위를 하는 디벨로퍼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미분양 회사 혹은 디벨로퍼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최초 시작점부터 토지를 매입을 잘못했어요. 혹은 주변 시세에 대해서 호가 조사를 잘못해서 분양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뭐 주변의 분양 시세, 호가 시세를 좀 잘못 알고 너무 고가 분양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했다면 뭐 팔아도 전혀 한 푼도 남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디벨로퍼들은 이 시장에서 잠정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경매 투자 근육을 작은 물건부터 리모델링하거나 시세 조사하거나 구조 변경을 통해 단단하게 쌓아 경험을 구성한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투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투자 근육을 쌓아서 완제품,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이 좀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추후에는 내가 직접 생산하여 생산자가 돼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치로 끌어올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디벨로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입찰을 끝내고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치킨도 있고 회도 있죠. 과연 오늘의 식사는 누가 샀을까요? 아까 전에 공약이 있었죠. 우리 김 실장님은 10명 정도 입찰 참여해서 한 33억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을 한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